안녕하세요. 자신이 가진 선한 영향력으로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사람들의 이야기, 좋은 사람 이야기를 담다 아나운서 박찬민입니다. 오늘 저희가 담고 싶은 주인공은 자립준비 청년들에게 안정적 일자리를 제공하고 새로운 꿈을 선물해주는 분입니다. 사회적 기업이 추구하는 진정한 가치를 실천하고 있는 브라더스 키퍼 김성민 대표, 지금 만나보시죠. 고민하다가 전달을 좀 드린 거라. 검토해보고 통과되면 진행한다고 그렇게 얘기해가지고. 연결을 가는 거라. 네, 우리 교회에서 행사할 때 이런 우리 회사의 상품들을 좀 가져가서 이것만 재미가 안 되나 봐요. 그래서 이게 재미가 안 돼요. 그것도 이제 정상화를 할 거기는 해요. 계속 매매 발주를 놓고 있긴 하고. 네, 그럼 지금부터 브라더스 키퍼 김성민 대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먼저 시청자분들에게 인사 한번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사람을 살리고 자연을 살리는 브라더스 키퍼의 김성민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편안하게 입고 오셔가지고 네. 저도 양복 자켓을 좀 벗었어요. 네, 감사합니다. 편하게 좀 얘기 좀 해보고 싶었어요. 네. 예. 김성민 대표님 하면 네. 그 사회적 기업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모르시는 분이 없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네. 맞습니까? 그러기까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예. 저희가 사회적 기업으로서 했던 역할들은 사실 많은 분들에게 좋은 역할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예. 생각이 되긴 합니다. 예. 네. 제가 궁금한 거는 네. 사회적 기업은 이제 많이 들어봤지만 네. 사회적 기업은 영리 활동을 할 수 없는 건가요? 그거 잠깐 좀 얘기 좀 해주실래요? 네, 예. 사회적 기업을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면 사회적 기업은 비영리와 영리를 100% 다 추구하는 회사라고 보시면 돼요. 예. 자립준비 청년들을 지원하고 돕고 교육하는 일을 통해서 비영리 활동을 하고요. 예. 또 저희가 이 조경이라는 사업을 통해서 수익 활동을 하면서 자립준비 청년들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영리와 비영리를 모두 잘하고 있는 조직입니다. 그러면 영리 활동은 지금 우리 김성민 대표님은 조경 사업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게 예를 들면 뭐 레스토랑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모든 업종이 다 될 수 있는 거네요. 영리 그렇죠. 쪽은. 네, 그렇죠? 맞습니다. 네. 자, 그러면 자립 준비 청년 이런 단어가 좀 어떻게 보면 뭐 느낌이 오기는 하지만 좀 생소하거든요. 네. 좀 자세히 좀 소개 좀 해주시겠어요? 자립준비 청년은요. 부모님과 함께 살아가지 못하거나 떨어져서 지내야만 하는 아이들이 생활하는 곳이 아동양육시설이에요. 예. 이 아동양육시설뿐만 아니라 그룹홈이 있고 위탁가정이 있는데 이 세 가지 형태의 유형에 있는 아이들, 이곳에서 생활하는 아이들을 보호 대상 아동이라고 하거든요. 예. 그리고 이 친구들이 만 18세가 되면 성인이 되잖아요. 그 성인이 되었을 때는 이제 정부의 지원이 끊기기 때문에 이때부터 이 아이들을 자립준비 청년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 자립 준비하는 청년들, 네. 그 분들을 위해서 이제 일자리도 제공하고 이제 그런 일을 하시는 건가 봐요. 맞습니다. 저희는 자립준비 청년이 보통의 청년들과는 같은 어떤 형태로서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스펙이 다르기도 하고 또 아이들이 준비된 어떤 상황들도 보통의 청년들과는 많이 다르기 다르죠. 때문에요. 그래서 일자리를 갖기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저희 회사는 먼저는 이런 자립준비 청년들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주는 게 저희 첫 번째 목적이기도 합니다. 자, 이
사회적 기업 회사 이름이 브라더스 키퍼예요. 네. 브라더스 키퍼 형제를 보호한다. 네. 뭐 그런 그 뜻인 것 같은데 네. 이름이 좀 독특하네요. 네, 저희 회사는 자립준비 청년들을 지원하고 돕는 회사이기도 하지만 브라더스 키퍼라는 그 이름 안에는 사실 굉장히 특별한 의미가 부여돼 있어요. 사실 저도 보육원 출신이거든요. 아, 그러세요? 그러니까 우리 자립준비 청년이나 보호대상 아동은 저에게는 형제와 또 자매와 같은 그렇죠. 아이들인 거, 저희 예. 가족인 거죠. 예. 그러니까 이런 형제를 지킨다라는 이 브라더스 키퍼라는 이름이 저에게는 정말 특별했고 저도 브라더스 키퍼가 너무 필요했는데 이제는 제가 브라더스 키퍼가 될 준비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에게 그런 역할을 좀 해주고 싶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김성민 대표님은 내가 겪은 어떤 어려움, 내가 그때는 받지 못했던 것들을 이제는 후배들에게 해주고 싶다. 그런 마음에서 시작을 하신 것 같네요. 그렇죠. 저도 보육원에서의 생활이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지만 사실 이것보다 더 힘들었던 게 보육원을 퇴소하고 나서 사회로 나온 그 시간이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왜냐하면 먼저 퇴소한 선배들은 어떤 형은 경찰서에 잡혀갔대, 어떤 형은 교도소에 들어갔대, 어떤 누나는 성매매를 하고 있대. 이런 소식만 들려오다 보니까 저도 퇴소를 하는 게 너무 두려운 거예요. 예, 예. 그렇다고 뭐 제가 특별한 삶을 살 수 있는 건 아니었고요. 저도 보육원을 퇴소하고 나서 6개월 정도 노숙 생활을 했었거든요. 그래요? 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 이게 너무 당연한 삶이구나라는 걸 그때 저도 뼈저리게 느끼면서 사실 그런 어려운 경험들을 통해서 아, 나는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그런 경험을 했다면 우리 후배들은 그런 경험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감사하게 이런 마음이 더 커지고 또 이런 마음들을 좀 해결할 수 있는 기회나 상황들이 주어져서 저희 브라더스 키퍼가 만들어지고 또 탄생했던 것 같습니다. 진짜 어려운 경험을 많이 하신 끝에 나온 또 어떤 결정인 것 같은데 네. 정말 노숙 생활도 하셨어요? 사실 저도 보육원 안에 있을 때는 보육원에 사는 것 그 자체도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네. 그런데 저는 사실 경계선 지능 장애이기도 했어요. 경계선 지능 장애라는 건 IQ가 85 이상은 정상인이라고 이야기하고 네. 70 이하는 지적 장애인으로 분류를 해요. 네. 이 85와 70 사이를 경계선 지능 장애라고 하는데 저는 학창 시절 IQ가 한 78이었어요. 예. 이게 78이라고 하면 어느 수준인지 잘 모르시는데 범고래 IQ가 80이라고 합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범고래보다 훨씬 못한 IQ를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이게 저에게 얼마나 어려운 시간을 가져다 주었냐면 제가 학창 시절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시기에 책을 한 권도 읽어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글씨를 못 읽어서가 아니라 책의 내용이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요? 책의 첫 장을 넘길 수가 없었죠. 그러니까 시험만 치면 항상 꼴찌를 했고 이 학습이 전혀 되지 않은 상태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없는 것으로 공부를 못하는 것으로 학창 시절에 굉장히 많은 놀림을 경험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처와 아픔들이 계속 쌓이면서 전혀 사회로 나갈 수 있는 준비는 전혀 되지 않았죠. 예. 무작정 이렇게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회로 나오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게 정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렇겠죠. 네. 자연스럽게 노숙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런 삶이 사실 저는 저희 보육원을 퇴소한 모든 이들에게 그냥 당연한 삶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우리 대표님 같은 과정을 겪어서 노숙 네. 생활까지 했다면 와, 이렇게 기업의 대표로 될 거라면 생각도 못 할 것 같거든요. 네. 저도 사실 제가 이런 사람이 될 거라고는 상상조차 못했던 것 같아요. 네. 다만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 선배들이 그런 안타까운 소식들을 듣고 또 제가 살아가는 환경이 너무 힘들다 보니까 제 마음 안에는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이 문제는 누군가는 해결을 해야 되는데 사실 누구도 관심을 갖진 않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누군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면 그 사람이 나였으면 좋겠다라는 그냥 어렴풋이 그런 생각들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노숙 생활을 할 때 사실 그 시간이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웠지만 한편으로 참 감사했던 건 저를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고 제가 살아온 환경들을 다시 한번 좀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을까? 나는 또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 라는 생각을 좀 그 시기에 많이 했던 것 같은데 그런 꿈이 생기더라고요. 나와 같은 환경에 있는 아이들에게 가족이 되어주고 싶다. 예, 예. 그런데 사실 이 꿈을 제가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니까 이거는 제 꿈이 아니라 저의 필요였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가족이 누구보다 필요했던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제가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됐고 실제로 제가 가지고 있는 꿈, 나와 같은 환경에 있는 아이들에게 가족이 되어주고 싶다라는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에서는 꼭 대학을 가야 되더라고요. 그렇죠. 예, 대학을 가지 않으면 안 되겠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특별한 준비를 한 건 아니지만 26에 제가 대학을 갔고 너무 감사했던 건 이 대학교 4년 내내 제가 장학금을 한 번도 놓쳐본 적이 없어요. 와. 너무 감사한 일인데. 그럼 검정고시 보셔서 가신 아니에요. 거예요? 고등학교는 졸업했고요. 예, 고등학교는 졸업했고 제가 좋은 대학을 갈 수는 있는 뭐 수준이나 상황은 안 됐고요. 예. 예, 다행히 그때 수시 제도라는 게 있었어요. 예, 그런 수시 모집을 통해서 제가 대학교에 갔고 예. 대학교에서 그동안 한 6년 정도 책을 읽는 습관들이 잘 들여져 있어서 대학에서는 공부 열심히 무난하게 예. 공부를 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 자, 그러면 어떻게 사회적 기업으로 운영을 해야겠다. 네. 그런 거에 대한 공부도 좀 있어야지 그걸 알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저도 지금 맞습니다. 사회적 기업이라는 건 들어봤지만 정확하게는 그런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걸 잘 모르잖아요. 네. 어떻게 그쪽으로 생각을 하게 되신 거예요? 저의 이제 지나온 시간들을 통해서 이 사회적 기업이라는 결과물이 나왔는데요. 저는 비영리 단체에서 7년 정도 근무를 했어요. 이 비영리 단체에서 아이들을 후원하고 교육하는 업무를 했었는데 제가 7년 내내 느낀 게 있습니다. 후원으로는 절대 사람을 살릴 수 없다라는 걸 뼈저리게 느끼거든요. 후원으로는 네, 살릴 그렇죠. 수 없다. 예, 왜냐하면 후원이라는 건 영원히 하는 게 아니라 기한이 되거나 시기가 되면 중단이 돼야 되거든요. 아이들이 후원을 받고 있을 때는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후원이 중단되는 그 순간에 선배들이 직면하는 그 문제에 바로 빠지게 되더라고요. 당시 200개 정도의 보육원을 찾아다녔어요. 네. 그래서 선생님과 아이들을 인터뷰했더니 보육원의 핵심 키워드가 자립이더라고요. 결국 자립을 위해서는 일자리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리고 저는 당시에 사업가는 아니었기 때문에 일자리를 당장 줄 수가 없어서 제가 많은 사업가들을 찾아다니면서 아이들 일자리를 연결해주는 일을 했어요. 그게 이제 제가 시도했던 두 번째 일이었죠. 그리고 실제로 6개월 만에 100개가 넘는 일자리가 만들어졌어요. 좋은 분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네. 우리나라에는. 그래서 아이들을 일자리 연결해주는 일을 했는데 3개월 만에 두 번째 문제를 경험합니다. 제가 연결해 주었던 100명이 넘는 아이들 중에 지금 남아있는 친구는 한 명도 없고요. 가장 오래 근무했던 친구가 3개월이었고 보통 1, 2주 만에 다 나오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아이들 마음에는 보육원에서 경험했던 그 상처 아픔들이 전혀 회복이 되지 않고 바로 사회에서 그 경험했던 걸 그대로 다시 한번 느끼는구나. 맞아요. 예. 느끼고 그냥 그대로 표현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그 과정을 통해서 일자리도 정말 중요하지만 일자리보다 더 중요한 게 마음의 상처를 회복해 주는 게 더 중요하다. 그리고 일반 회사는 사실 보통의 우리 청년들도 일반 회사에 취직하기가 참 어려운데 우리 아이들은 보통의 청년들보다는 스펙이 훨씬 좋지 못해요. 네. 그러니까 서류에서 사실 다 탈락하는 네. 상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제가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일자리를 늘릴 수 있을까? 그런데 사회적 기업을 제가 우연찮게 알게 됐고 사회적 기업은 특별한 규칙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취약계층을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돼요. 딱 그래서, 취지에 맞게. 예, 그렇죠. 그래서 이 사회적 기업이면 우리 아이들을 마음껏 고용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2018년도에 사회적 기업을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사실 제가 2018년도에 자립준비 청년을 한 명도 고용할 수 없었어요. 왜요? 왜냐하면 이 사회적 기업의 취약계층 기준에 자립준비 청년이 빠져 있었어요. 제도적으로.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법을 만드시는 분을 제가 찾아갔거든요. 왜 자립준비 청년이 빠져 있나요?라고 여쭤봤더니 이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런 친구들이 있는지 몰랐다. 네. 그때부터 저희가 자립준비 청년과 관련된 법안을 바꾸는 활동들을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또 법안을 많이 만들어내셨다면서요? 네, 그래서 저희가 2019년도에 이 사회적 기업 취약계층 기준에 자립준비 청년들을 포함시키는 걸 시작으로요. 저희가 2019년도부터 작년까지요. 고용노동부에서 2개의 법을 바꿨고요. 보건복지부에서 20개의 법과 20개의 지원제도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네.
전공이 뭔지 좀 궁금한데 네. 영리 사업을 이제 조경 사업 네. 이쪽으로 하셨잖아요. 이게 네. 아까 얘기하신 그런 마음의 치유 뭐 이런 거하고도 좀 관련이 있는 건가요? 맞습니다. 저는 사실 전공은 이 조경 쪽은 아니에요. 아니고. 네, 저는 대학교 때 뭘 전공하셨어요? 우리 자립준비 청년들을 더 잘 돕고 지원하기 위해서는 결국 사회복지라는 이 학문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저는 사회복지란 신학을 전공했고요. 예, 그래서 이제 비영리 단체에서 근무할 수 있었는데 이 조경을 제가 시작한 건 우리 아이들에게 일자리도 정말 중요하지만 이 상처받은 마음을 회복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잖아요. 식물을 키워보신 분들은 모두가 경험하는 게 있거든요. 네. 우리 아나운서님도 혹시 식물을 키워보셨나요? 저는 꽃을 항상 놔두고 네. 화분도 많이 놔두고 있어요. 그러시군요. 네. 식물을 키워보신 분들은 네. 꼭 식물을 죽여본 경험도 해보거든요. 그렇죠. 네. 물을 잘못 이게 물, 바람 뭐 이런 게 다 네, 필요하잖아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이거 혼내려고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그만큼 식물은 관심과 사랑이 정말 많이 필요해요. 그런데 사람이요, 사랑을 받을 때보다 사랑을 줄 때에 정서적 회복력이 10배나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식물을 기르고 가꿀 때 이 식물도 정말 잘 크지만 내 마음과 이 생각이 안정화되고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이 식물을 기르고 가꾸는 시간을 통해서 이 상처받은 마음들이 회복이 되겠구나라는 걸 알게 됐고 그래서 저희가 비즈니스 모델을 식물, 이 조경 쪽을 잡게 된 겁니다. 자, 지금 너무 이야기가 재밌어서 시간이 가는 줄도 모르겠어요, 지금. 최근에는 자립준비 청년의 날 네. 제정을 위해서 지금 힘을 쓰고 계신다고요?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가요, 어떤 사회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되면요, 짧으면 3년, 길어봐야 5년밖에는 관심을 갖지 않더라고요. 이거는 사실 우리나라에 워낙 다양한 문제가 있다 보니까 한 문제에 집중할 수 없는 상황이기도 한 것 같아요. 예. 실제로 이 자립준비 청년에 대한 이슈는 2018년에 시작해서 이미 작년에 모두 사라졌고요. 지금은 운동형 청년으로 사실 넘어간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 자립준비 청년의 문제를 잠깐 관심 가졌다고 해서 완벽하게 해결된 게 아닌데 그렇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관심을 가져야 되잖아요. 그러면 자립준비 청년을 끊임없이 계속해서 관심 갖게 하는 게 어떤 게 있을까 제가 좀 공부를 하고 찾아봤더니 무슨 날 그러니까 뭐 장애인의 날 뭐 이런 날들을 통해서 그들을 기억하고 관련된 법안들을 점검해 보기도 하고요. 관련된 행사를 통해서 모든 국민이 한번 집중하는 시간을 갖잖아요. 그래서 이 자립준비 청년의 날이 꼭 필요하겠다. 그래서 그 날을 통해서 자립준비 청년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체크도 해보고 관련된 법안들을 점검도 해보고 그리고 관련된 행사를 통해서 자립준비 청년들을 위로하고 또 사람들이 이들이 있다는 걸 인식하게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보통은 5월 달에 많이 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5월 달에 하게 되면 너무 많잖아요. 예, 맞아요. 가정의 달이라서 행사가 너무 많아서 묻힐 것 같은 묻혀버려서 안 거예요. 돼요. 그래서 제가 8월 11일로 정했는데요. 생각을 했는데 왜 8월 11일? 예, 왜 8월 11일이냐면 이 의미가 있습니다. 팔자가 오뚜기 모양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자립준비 청년들에게는 기회가 주어지면 언제든지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팔자는 넘어져도 이게 무한대를 예. 표시하는 거거든요. 예. 이 무한한 잠재력이 있다는 거죠. 예, 그걸 좀 표현하고 싶었고요. 이 10일이라는 건요. 자립은 절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함께 하는 거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자립준비 청년의 날을 저희가 8월 11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너무 감사하게요. 지금 경기도에서요. 예. 심사가 들어갔습니다. 예, 그리고 안양시에도 동일하게 지금 심사 중이고요. 어쩌면 다음 달 안에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원래 이 정부의 정책으로 좀 바꾸려고 했는데 참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안양시, 경기도 한 단계씩 넘어가서 이제 이게 제정이 되면 이제 정부로 좀 넘어가려고 해요. 그래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이 자립준비 청년들을 기억해 주시고 많은 사람들이 알 때예요. 정부에서 관심을 갖거든요. 예, 그러면 이런 변화들도 조금 더 빨리 올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날을 좀 기억해 주시고 우리 아이들을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야, 정말 제가 이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면서 정말 훌륭한 분들이 많구나. 우리 대표님 저보다 제가 보니까
한 10살 어리시던데 예. 저보다 훨씬 인간적으로 나으시네요. 아닙니다. 저도 매일매일 배워가고 있는 예. 사람입니다. 앞으로 자립준비 청년의 날이 꼭 제정되기를 저도 한번 응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뭐 시간이 좀 많으면 더 많은 얘기를 하고 싶은데 네.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돼서 이 자리를 통해서 우리 시청자분들께 또 오늘 하지 못하셨던 말이 꼭 이거는 하고 싶었는데 그런 네. 게 있으시다면 한번 해주세요. 네, 뭐 편집될 수 있지만 꼭 2가지는 얘기 드리고 싶어요. 보통 우리 자립준비 청년들을요 깨어진 유리그릇이라는 표현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에게 사랑과 관심을 부어줘도 온전하게 담지 못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깨어진 유리그릇도 물을 담을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어떤 방법이냐면요, 이 깨어진 유리그릇을요 우물에 담그면 돼요. 이 우물 안에서는요 깨어진 유리그릇이든 온전한 유리그릇이든 다 물을 채우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건 이 깨어진 유리그릇에 끊임없이 물을 쏟아붓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우물로 만들어주는 게 바로 우리 역할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저희가 이 법안을 바꾸는 것도 자립준비 청년화를 만드는 것도 그런 이유거든요.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는 세상은 깨어진 유리그릇과 깨어지지 않은 유리그릇 모든 이런 그릇이 온전하게 차별받지 않는 세상, 예. 온전하게 물을 담고 있는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래서 자립준비 청년들에게 우리가 잘 살아갈 수 있는, 또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이 세상이 우물이 되었으면 좋겠다. 예. 네, 그렇게 좀 같이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친구들이 사실 많은 상처와 아픔이 있다 보니까 보육원 출신이라는 걸 굉장히 숨기고 감출 때가 많아요.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항상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이건 아나운서님께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예. 모든 사람들이 언젠가는 경험하는 게 있는데요. 예. 이건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겁니다. 죽음이요? 맞습니다. 오, 바로 맞추시네요. 나이가 예. 들면서 죽음에 예. 대해서 생각을 많이 맞죠. 합니다. 예. 이 죽음은요, 예.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그쵸. 거예요. 예. 근데 이와 동일한 게 또 한 가지가 더 있거든요. 모든 사람이 언젠가는 죽음을 경험하듯이 모든 사람은 언젠가는 고아가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은요, 나쁜 경험, 다른 경험, 잘못된 경험을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언젠가는 경험해야 될 그 경험을요, 먼저 했을 뿐인 거예요. 네, 예. 그래서 제가 아이들 만날 순서만 때마다 바뀐 거네, 그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제가 만날 때마다 사람들이 너희들을 편견의 눈으로 바라보더라도 너는 그 사람을 위로하는 눈으로 바라봐줬으면 좋겠어. 왜냐하면 네가 지나온 시간을 앞으로 살아갈 사람들이야. 너의 지나온 시간은 정말 많은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을 거야. 예.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은 나쁜 경험, 잘못된 경험, 다른 경험을 한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언젠가는 경험해야 될 그 경험을 먼저 했을 뿐인 거죠. 그리고 이 경험을 통해서 저는 우리 아이들이 정말 많은 사람들, 그리고 이 세상을 위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예.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을 바라보실 때 그렇게 바라봐 주시면 좋겠어요. 예. 네. 알겠습니다. 오늘 김성민 대표님하고 함께하면서 절로 마음이 흐뭇해지고 웃음이 미소가 지어지는 오늘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이 브라더스 키퍼 잘 될 수 있도록 저도 홍보도 좀 하고 그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너무 응원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오늘 브라더스 키퍼 김성민 대표님 만나봤는데요. 제가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느낀 거는 김성민 대표님의 아이디어의 이런 창의적인 아이디어의 시작과 끝은 우리 청년들의 자립, 요거를 생각하는 거에서부터 시작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가 세상에 남길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발자취는 좋은 일을 하고 선한 영향을 끼치는 일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립준비 청년을 위해 앞장서서 내딛는 김성민 대표님의 발걸음이 늘 희망으로 가득하길 기대해 보면서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